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기린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1주택자. 1주택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고요. 1주택자가 팔 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 남편이 실직을 했네. 그럴 수 있잖아요. 생활이 안 돼. 국민연금 받을 때도 안 됐고 남편이 일하기 싫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트를 팔아서 지역을 옮겨서 여유자금을 만들어서 상가나 그 월세 나오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야겠죠. 그렇게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뭐 개포주공에 사시는 분들이 압구정으로 간다든지 잠실에 사시는 분들이 압구정으로 가거나 뭐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파는 거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절대 팔지 말고 보험 하나는 가지고 가라. 보험이 여러 개 있으면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3년 5년 정도 지켜보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들어가겠다.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 지금 집을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질 때 사겠다는 분들은 위험 회피 성향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지금 또 두렵다는 거죠. 근데 집값이 떨어졌을 때 공포감은 말을 못합니다. 젊은 분들은 그런 공포감을 못 느끼실 거예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집값이 떨어졌을 때 진짜 이게 잠이 안 올 정도로 1년은 버팁니다. 2년, 3년 가면 이제 거의 제정신이 아니죠. 왜 대출 이자 내면서 집값이 언제 오를지도 모르겠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나는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집을 내던진단 말이에요. 팔고 나면 또 집값이 오르죠. 그래서 이제 인생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조작되는데 떨어졌을 때 사면 괜찮은데 우리가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1년 떨어질지 2년 떨어질지 3년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질 때 들어간다는 얘기는 엄청난 고민과 리스크와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언제 떨어질 줄 알고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에는 베팅하지 마라. 우리 실수요자들은 그냥 1주택은 그냥 가지고 계셔라. 꼭 팔아야 될 때 상급지로 갈아탈 때 그 이유가 아니면 저는 1주택은 그냥 가지고 가셔라. 지역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다주택자들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요. 다주택자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2주택 이상인데 저는 3주택 이상은 이제 다주택자라고 보고 싶고요. 2주택은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 있는데 갈아타려고 하나 더 샀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2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살 집 하나 있는데 집 하나 있는 거 팔아서 돈 벌 수는 없잖아요. 한 개 정도는 더 해야 인플레이션 방어도 하고 투자도 하고 우리 자식 새끼 결혼할 때 뭘 보태주든가. 그래서 저는 2주택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다주택자 중과세도 저는 2주택자까지는 좀 완화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3주택 이상은 할 말이 없잖아요. 3주택 이상은 사실 좀 과수요잖아요. 3주택 이상은 저는 이제 투자, 나쁘게 말하면 투기라고 보는데 3주택자 이상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그냥 스테이 하면 안 되고요. 똘똘한 한 채로 가거나 자녀한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팔고 꼬마 빌딩이나 땅이나 뭐 상가를 사거나 뭔가 전략을 짜야 돼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돈 모으고 팔았는 돈에 차라리 그냥 아파트 두 채 팔고 똘똘한 한 채를 가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중대형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똘똘한 한 채가 뭐가 됐냐면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된 거예요. 왜? 풀어준다니까. 내가 어설픈 서울에 두 채 가지고 있느니 종부세 내느니 차라리 똘똘한 한 채 가지고 5년 10년 가보자라는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최근에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값, 매물도 없고요. 지금 또 많이 올랐지만 사실 압구정이나 이런 데는 천장 뚫을 것 같아요. 되기만 되면. 압구정은 평당 2억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도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강 조망만 나오면 100억에도 들어갈 거예요. 부자들이 살고 있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 당장 재건축 안 해도 돼. 우리는 5년, 10년, 20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 그래서 가격 변동폭도 작고요. 굉장히 좋은 희귀성이 있는 아파트인데 이제 나왔죠. 풀어주겠다. 압구정동은 지을 때 워낙 잘 지어가지고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용적률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뭐 저층 아파트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압구정동은 제대로 된 재건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층고 제한도 해줘야 되고 용적률도 올려줘야 되는데 오세훈 후보가 이제 그걸 해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해 주니까 이제 압구정동이 굉장히 들썩이면서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전체적인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데 일부 그런 재건축 기대단지들은 이제 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식을 잘하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근데 저는 집 팔아서 주식하는 거는 절대 반대하고요. 주식 투자해서 최근에 이제 돈 버신 분들이 많은데 분명한 원칙은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원리는 똑같아요. 상승장에는 누구나 다 돈을 법니다. 상승장에서 돈을 못 버는 분들은 운이 나쁜 분들이고요. 하락장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주식 고수들도 하락장에서는 다 손해를 보거든요. 상승장에 올라타서 그걸 나의 실력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장에 들어서면 속수무책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반드시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이 오기 때문에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전략이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뭐 주택임대사업자 하신 분들은 세금 부담도 별로 없잖아요. 서서 떨어져도 전세 가격으로 레버리지 하면서 뭐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면 되는데, 좀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뭐 다른 데서 좀 돈을 빌려서 했거나 어떻게든 좀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4주택, 5주택, 3주택자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무주택이 되면 안 되고요. 1개, 2개 정도 해서 3주택 되시는 분들은 저는 1개 정도는 이제 서서히 좀 줄일 필요가 있어서 줄이고 뭐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뭐 자녀가 독립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준다든지. 한 10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나름 전략은 있으시겠죠. 뭐 아무 생각 없이 10주택이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떨어질 때는 준비를 해야 된다. 대출이자 오른다든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역전세난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항상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계획이 완벽하다고 해서 너무 맹신하지도 마시고,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고, 다주택자들은 반드시 준비를 좀 하셔라.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본격적인 하락은 아니거든요. 하락할 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8년도부터 사실은 버블 7 아파트가 꺾였거든요. 꺾였는데 본격적인 하락은 2010년도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아직 버퍼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정책적으로 뭐 한강 르네상스가 발표된다든지 뭐 대통령이 바뀌어서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예외적으로, 대치동은 집값이 떨어져도 한강변 아파트는 그래도 좀 오르긴 했거든요. 그런 거는 예외고, 전체적으로 장을 보면 그렇게 좀 조정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꺾였어도 적어도 2, 3년 지나면 꺾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픔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충분한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